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서 잠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영구 정지됩니다. 고리 1호기가 폐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지난 1978년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원자로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영구 정지됩니다. 설계 수명을 10년이나 연장한 노후 원전으로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역사적인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탈핵단체들은 고리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고리 1호기 폐쇄되는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공약을 내면서 월성 1호기 폐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이 이행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이미 판결했고 경주 강진 이후 600여 회 이어진 지진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진이 크면 제일 지금 여기서 걱정되는 게 원전이니까요. 언제 그 문제가 터져서 사실 뭐 어려운 그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닥치는 거니까 늘 불안감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월성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울 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원전 등 이미 시작했거나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을 모두 백지화하는 탈핵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데 이것이 탈원전의 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저희들은 많은 교훈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로드맵이 잘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19일 열리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핵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어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고액 체납자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가 사업 실패 등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데요. 대구시가 이들의 전세 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까지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693억 원. 이 가운데 5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5만 6천여 명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의 재산을 조회해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넘는 440여 명에게 이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주택 임차 보증금 19명, 상가 임차 보증금 76명 등 100명에 가까운 지방세 체납자들이 임차 보증금을 압류당했습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을 압류당한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147만 원이고 상가 보증금을 압류당한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171만 원입니다. 고액 전세 임차 보증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표시도 되지 않고 그렇게 재산을 혹시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차 보증금까지 압류하는 조치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임차 보증금은 압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수나 납부 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 넘는다고 압류하는 것은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진 게 임대차 보증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박탈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홈리스가 되든 아니면은 쪽방에 가든 아니면은 이게 뭐 고시원에 가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가족 해체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당연하지만
불황으로 세금을 못 낸 서민들의 주거권까지 박탈하는 행정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MBC 대표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란다는 바나나가 대구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나나 원산지 대구입니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식당, 초록색 나뭇잎에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나나인데요. 몇 해 전 관상수로 심었지만 한 번도 열매가 열린 적은 없었는데 지난달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보통 바나나는 1년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되는 아열대 지방에서만 재배되는데요. 바나나가 대구에서 열린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가 그만큼 심각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화려해도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 화장실의 재발견입니다. 앤틱한 거울, 화려한 조명, 게다가 헐리우드 영화 포스터까지 화장실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바로 경부고속도로 7고 휴게소에 단장된 여자 화장실입니다. 마치 공연장 분장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어 화장실이라는 것도 있고 자연스레 카메라 셔터를 누리게 되는데요. 네티즌들은 잘못 들어왔나 갸우뚱했었다, 일부러 사진을 찍으러 가도 되겠다 등 이색적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I love it 대구입니다. 가수 싸이의 음악과 함께 신나는 댄스가 펼쳐집니다. 댄스팀의 춤과 표정은 실제 가수보다 더 열정적인데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모두 낯익은 장소인 것 발견하셨나요? 대구의 한 댄스팀이 만든 이 영상은 가수들의 춤을 재현하는 일명 커버 댄스 뮤직비디오인데요. 원래 댄스팀 홍보를 위해 시작했지만 기왕이면 대구를 대표하는 멋진 장소도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다는 제작 의도도 밝혔는데요. 대구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댄서들하고 같이 대구 사람뿐만 아니라 대구를 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릴 만한 그런 곳을 춤을 통해서 한번 알려보자, 그런 의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구 곳곳을 배경으로 해 더 화제가 된 이 영상은 실제 뮤직비디오와 비교해도 손색 없어 누리꾼들의 찬사도 이어졌는데요. 유튜브 공개 하루 만에 1만 4천 건의 재생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달성군 기온이 37.2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7도, 의성과 상주 36.1도, 안동 35.2도 등이었는데 비공식 기록으로는 달성군이 37.2도로 전국 최고 기온이었고 경산시 하양읍 37.1도, 영천 신령면 36.8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도 대구와 영천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와 구국전사 등 2개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성주골프장 입구에서 사드 배치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곳곳에 배치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편 보수단체 서북청년단은 오는 27일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과 운영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부모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방형 어린이집이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까지 경북형 열린 어린이집 공모 접수를 실시해 10월쯤 100곳을 뽑고 앞으로 해마다 시군별 5곳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1년 동안 관리를 받을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을 주거나 지도 점검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29일 오후 8시 24분쯤 국내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스키를 타던 다른 이용객과 추돌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옆으로 피해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돌 당시 피해자보다 뒤쪽에 있던 A씨가
앞서가던 피해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달 말까지 쌀 밭농업 조건분리 및 경관보존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쌀밭 조건분리 직불제는 부정신청 의심 농가와 농지를 위주로 조사하고 경관보존 직불제는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합니다. 농관원은 이행 점검 시 농경지 전자지도와 드론도 활용할 예정인데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직불금 부정 신청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이 이어집니다.